마담? 난 연상이 좋더라 보고 싶었어. 늙을수록 진국이라잖아, 이리 와. 부인? 아버지가 말했던 새어머니가 당신이었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매일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치마만 두른 여자만 보면 껄떡이는 내 탓도 아니요 50이 넘고 60에 가깝지만 정정한 몸에 혼자가 되어 새 마누라를 집으로 들어앉힌 아버지 탓도 아니고 파출부가 해놓은 밥이며 반찬 그리고 국을 데우거나 퍼 담아서 식탁에 차리기만 하였다면 굳이 새엄마를 드리겠다고 통고를 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았을 여동생 탓은 더더구나 아니고 그 탓은 겨우 50 중반의 암으로 죽어버린 엄마 탓이 분명하다. 모레 호텔에서 친척 몇 분 모시고 또 직원 몇 명 오라고 하고 아빠 결혼식 대신 식사나 할 예정이니 그리 알고 나와 이 직원들에게 지시만 하던 습관 때문인지 아버지는 거의 모든 일에 일방적이 통보만 하면 끝이었다. 여동생이 아무리 새엄마를 드리는 것을 반대를 한다고 하여도 먼저 우리 남매에게 상견례는 시켜주고 식을 올리든지 말든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상의 한마디 안 하고는 이틀 전에 우리 남매에게 아침 식사를 끝내고 방으로 가시더니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는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를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는 나나 여동생이 항의를 할 틈도 안 주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여동생이나 나나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꼴이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아버지가 나간 현관문만 봐야 하였다. 어쩌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아버지의 명령인데 말이다. 여동생은 밥을 먹다 말고 울면서 엄마를 부르며 자기 방으로 갔고 난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우린 단독주택 2층에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위층인 3층에 사셨는데 아버지는 팔자고 하였지만 종손 집안이라 오는 식객도 많이 오니 마땅하게 잠을 자게 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하시며 그대로 두고 손님이 오시면 쓰게 하자고 하기에 불법이지만 베란다를 통하여 계단을 만들어 1, 2층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였더니 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시며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고는 수리에 들어갔다. 그렇게 꾸미고 1년도 안 되어 엄마마저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는 불귀의 객이 되어 버렸고 엄마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아버지는 재혼을 하여 새엄마를 안방에 들어앉힌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다시피 하니 여동생이 엄마를 부르며 울고불고 하지 않을 리가 없고 나 또한 벌레 씹은 얼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 아닌가? 난 아버지의 통고에 따라 친척 몇 분 모시고 또 직원 몇 오라고 하고 아빠 결혼식 대신 식사를 한다는 호텔로 여동생과 함께 들어가서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서서 새엄마가 될 사람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진서가, 진수가 인사해라. 앞으로 새엄마 될 사람이다. 얘가 내 아들이야? 아버지기 새엄마란 여자를 데리고 와 소개를 시켰다. 어머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드님 따님. 호호호 그 여자도 나를 보고는 놀랐는지 왼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놀라더니 놀란 가슴을 가라앉혔는지 오른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였다. 나도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였다. 앞이 정말이지 캄캄하였다. 어떻게 보름 전에도 나와 지냈던 여자가 새엄마란 말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아니겠는가? 지금 신혼여행 비슷한 것을 간 새엄마가 집에 오면 난 어떻게 새엄마 얼굴을 대할 수 있단 말이며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 아버지는 직원 몇백 명을 거느리고 제조업을 하신다. 그런데 그 공장은 시내에 있지를 못하고 시의 외곽의 공장 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대학원에 재학 중인 나는 용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공장으로 가야 하였다. 물론 엄마가 살아생전에 엄마가 투병을 하기 전에는 엄마에게 탔었지만 엄마가 병석에 들어 눕자 용돈은 아빠에게 직접 탔어야 하였다. 하루는 용돈이 필요하여 아버지 공장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비서에게 들어오라고 하더니 나를 소개하고 비서를 소개하며 친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대학에 다니면서부터 치마만 두른 여자면 나이나 미모에는 신경을 안 쓰고 만나기에 바빴던 나에게는 단순한 먹이감으로 밖에 안 보여서 얼씨구나 하고 승낙을 하였고 바로 퇴근을 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다. 나라는 놈은 먹이감 걸려들면 그날 바로 볼장을 보면 봤지 다음 날로 미루는 법은 없는 놈이라 약속을 하면서부터 계획을 꾸몄다. 그러나 막상 만나보니 이게 웬걸. 나보다 더 설치는 게 아닌가. 진석씨, 애인 있어요. 없으니까 만나자고 했지? 그런 수진씨는? 호호호, 골키퍼가 없어요. 저도 골잡이가 없어요. 호호호. 하하하, 골키퍼의 골잡이라. 골잡이께서 골을 한 번 넣겠어요? 골키퍼 없다는데 뭐. 호호호, 우린 죽이 잘 맞네요. 그런가? 그럼 밥 먹기 전에 골부터 넣어. 아무렇게나 난 다 좋아요. 나보다 더 설치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만난 장소에서 차만 겨우 한 잔 마시고는 나보다 앞장을 서서 가더니 여관 간판을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성큼성큼 들어갔고 나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년의 뒤를 따라 들어가 계산을 하고 방으로 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핸드백을 탁자 위로 던지고는 신발을 벗고 있는 나에게 돌아서며 웃었다. 그런 후 그렇게 한 번 만나고는 다음에 용돈 때문에 아버지 공장으로 갔더니 있으라는. 아버지는 잠시 외근을 나갔다고 하며 나의 팔을 끌어당겨 억지로 사장실인 아버지 사무실로 끌고 가더니 요구해서 어쩔 도리 없이 지내줘야 하였다. 아버지가 없는 사무실에는 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난 아버지 공장 근처에 가면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있는 곳을 확인을 하고 사무실에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몇 시에 사무실에 있을 것인지 물어 공장 부근을 배회하다가 들어가야 하였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방 같은 다방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찾은 것이 바로 문제의 새엄마가 운영을 하던 인삼 찻집이었다. 종업원이라곤 하나도 없이 주인 마담 혼자서 빈 찻집을 지킬 정도로 낮은 손님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다리며 공장 부근을 배회하는 것에 비하면 10살 이상 많아 보이는 마담하고 대화를 하며 기다리는 편이 더 편하였다. 처음에는 마주 앉아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나 역시 손님이라곤 팔이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쓸쓸한 찻집 마담의 말동무가 되어주다가는 어느 날인가 부터는 옆자리에 앉아 간단한 스킨십도 하는 사이로 변하더니 10살 이상 많아 보이는 주인 마담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녀도 나에게 애교를 부리며 교태까지 부리기 시작하였다. 난 차를 마시고도 거스름을 안 받는 것은 물론 차값 이상의 돈을 주고도 나오며 작업에 들어갔다. 그날 역시 대낮이었다. 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공장 부근에 있던 그 찻집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목적은 다른 것이었다. 어서와. 왜 요즘 뜸하였지? 내가 찻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하하하, 기다렸어요. 영광인데 환하게 웃으며 말을 하자 얼마나 기다렸다고 입을 삐쭉 내밀며 말을 하였다. 그래요. 어머머, 어쩜 늑대.
마담이 눈을 흘겼다. 기다렸다면서요. 하자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하고 말을 흐리기에 싫었어요. 손목을 잡으며 묻자 아니 싫은 것은 아니지만 하며 말을 흐리기에. 좋아요, 그럼. 아니야. 손님 오면 곤란해 벌구를 돌리며 말을 하였다. 그럼 문 걸어요. 어서. 그래.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니 셔터를 내리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골방으로 가기에 따라 들어갔다. 골방이라고 해야 겨우 사람 서너 명 앉으면 꽉 찰 그런 방이었다. 그런 후 그렇게 찻집 마담하고 첫 만남을 가진 이후 나의 발길은 점점 아버지 공장 부근에 있던 찻집에 들르는 횟수가 늘었고 마담 역시 나만 오면 당연하다는 듯이 셔터를 내리고 골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돈이라도 줄라치면 자기가 뭐로 보이느냐며 눈을 흘겼다. 자기 나이가 조금만 적었다면 동거를 하고 싶다며 아양을 떨기도 하였다. 나 역시 마담하고 같은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자이고 난 아직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라 차마 그래도 좋으니 동거를 하자고 하지는 못하였다. 아마 내가 대학원에 안 가고 아버지 공장에 근무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 상태였다면 내가 먼저 동거를 하자고 하였을 정도로 마담과 나는 속궁합이 너무나 잘 맞아서 다른 여자에게 눈도 돌리기 싫을 정도였다. 그렇게 마담과 거의 반년을 난 마담의 찻집 골방에서 걸신 들린 사람처럼 사랑을 나누었다. 그런데 보름 전부터 찻집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답답하였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도 몇 번을 갔으나 마찬가지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휴대폰 번호라도 알아둘 것을 하고 생각을 하였다. 셔터 문이 내려지고 5일이 되던 날 아침에는 여전히 셔터가 내려져 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가니 멀리서 봐도 열려져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어서 오세요. 반가움에 달려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선 여자가 반갑게 나를 맞이하였다. 난 물끄러미 낯선 여인을 바라봤다. 아,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 주인은요? 하고 실망스런 눈초리로 묻자 전 주인은 소문에 어느 부잣집 후실로 들어간다고 찻집 처분했다던데 놀라운 소식이었다. 아, 그래요? 하며 뒤돌아서려 하자 어떤 사이예요? 하기에 그냥 누님이라고 부르던 사이였어요. 난 힘없이 말을 하고 찻집을 나왔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그날 난 집에 안 들어가고 친구들을 불러내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교정 안에 풀밭이었고 얼마나 많은 모기들에게 헌혈을 하였든지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런 그 마담이 새엄마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와 반년이나 몸을 섞은 마담이 말이다. 그런 마담은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고 결혼을 올린 것은 아닐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첫 대면에서 마담, 아니 새엄마도 놀란 가슴을 진정을 시킨 후 겨우 인사를 하였다. 그러니 알고 아버지와 재혼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 아버지와 혼인 문제가 오고 가면서도 나와 지냈단 말인가? 또 그럼 낮에는 나와 만나고 밤에는 아버지하고. 아, 그때 아버지는 출장이 아니면서 간혹 집을 비웠다. 그렇다면 아, 그럼 나와 아버지는 한 여자를 두고 밤낮으로 따로 만났단 말인가? 끔찍한 일을 우리 부자는 모르고 저질렀고 마담 아니 새엄마도 모르고 부자를 번갈아가며 만났단 말인가?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일이다. 정말이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막막하고 캄캄할 따름이다.
또 잦은 해외 출장과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면 새엄마가 2층으로 올라오지나 않을지 무섭다. 떨린다.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없애자고 해야겠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만약 새엄마가 올라오기라도 한다면 그건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엄청난 죄악이다. 이 일을 앞으로 어찌 한단 말인가?